6.2.6 객체 배열. 우리는 앞에서 기본 데이터 타입의 배열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여기서는 객체 배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도구라는 클래스 타입이 있습니다. 이 타입을 이용해서 객체 배열을 한번 만들어 보면 이와 같이 객체 배열을 만들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5개를 만들었죠. 이렇게 했을 때 객체 변수가 5개 만들어집니다. 각각의 객체 변수에 대한 메모리는 만들어지지 않고 여기서는 객체 변수만 5개 만들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이 도구 0부터 도구 4까지를 출력하면은 메모리가 없다는 널 값이 출력될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각각의 객체 변수에 이와 같이 new를 이용해서 각각 메모리를 만들어 준 뒤에 이와 같이 출력을 하면 내용이 출력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정리를 하면요. 기본 데이터 타입 배열 같은 경우에는 선언과 동시에 메모리가 생성되는 기본 데이터 타입 특징이 있기 때문에 무조건 메모리가 그 첨자의 수만큼 만들어집니다. 하지만 객체 배열 같은 경우에는 첨자를 주고 메모리를 생성을 하면요. 객체 변수에 해당하는 메모리를 만들어지며 그 각각의 객체에 대한 메모리는 만들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6.2.7 결론. 이번엔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배열의 이름은 참조 변수, 객체 변수입니다. 그리고 결국 자바에서 배열은 객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까지가 배열 데이터 타입입니다. 새로운 클래스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배열 표기법으로 이와 같이 배열 표시를 앞부분에 붙여서 표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C 플러스Y 호환성을 위해서 이 배열 표시를 뒷부분에 붙여서 이와 같이 표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책에서는 앞부분의 표기법을 따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배열의 이름이 참조값, 객체 변수이기 때문에 그 내부에는 참조값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아무리 복사를 해도 참조값 값복사가 되죠. 그래서 여기서는 배열의 내용을 복사하기 위한 어레이 카피라든지 클론이란 메서드를 제공합니다. 이 어레이 카피 같은 경우에는 부분 배열 복사고요. 클론은 배열의 통째 복사입니다. 그리고 널 포인트 익셉션이 나오는데요. 이 널 포인트 익셉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메모리가 없는 상태에서 점을 찍었죠. 그때는 포인트가 없다. 즉, 널 포인트 익셉션이 발생하는 겁니다. 우리가 객체를 사용할 때 메모리가 있고 없고를 따져서 사용을 해야 되는데 메모리가 없는 상태에서 점을 찍게 되면 메모리가 없다는 에러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6.3 배열의 참조. 6.3.1 배열의 참조. 이번에는 배열에서의 참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배열끼리의 할당에서 이와 같이 AR1이라고 해서 배열을 하나 생성했습니다. 그러면 AR1에는 참조값이 할당되겠죠. 이 참조값을 AR2에 이렇게 할당하게 되면 이것은 참조값 값복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AR1이나 AR2나 똑같은 참조값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같은 메모리를 참조하게 됩니다. 이것은 배열이 매개 변수로 전달되어도 똑같은 현상이 나타납니다. 여기 보시면 int sum이라고 해서 int형 배열을 매개 변수로 하고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sum의 메서드를 호출합니다. 메서드를 호출할 때 int형 배열을 매개 변수로 이렇게 넣어 주었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AR에 있던 참조값이 temp로 전달되게 됩니다. 그래서 내부에서는 템프에 AR이 복사되면서 AR의 참조값이 템프로 값복사되는 참조값 값복사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배열의 할당이나 매개 변수로의 배열의 할당은 참조값 값복사에 해당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6.3.2 배열 할당의 참조. 우리가 여기서 배열에서 배우는 참조라는 것은 배열의 이름은 참조 변수이기 때문에 그 내부에는 참조값이 들어있습니다. 그 참조값을 아무리 복사를 하더라도 참조값 값복사에 해당합니다. 간단한 예를 보시면요. 이와 같이 배열의 메모리를 하나 만들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이 배열의 메모리에 실제 주소가 있겠죠. 이 실제 주소가 있으면 이 실제 주소에 가상 머신이 번호를 붙이게 됩니다. 그 번호가 참조값이 됩니다. 이 참조값을 AREF가 가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을 복사를 하게 됩니다. BREF에 복사를 하게 되면 여기에 참조값 값복사가 발생을 해서 1001의 값이 BREF에 들어갑니다. 다시 CREF로 BREF에 있는 1001의 복사를 해도 CREF는 다시 1001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AREF, BREF, CREF는 모두 다 1001이라는 참조값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같은 참조값을 가지기 때문에 전부 다 똑같은 메모리를 참조하게 됩니다. 그래서 AREF로 작업을 하나, BREF로 작업을 하나, CREF로 작업을 하나 하나의 메모리를 상대로 하기 때문에 어느 곳에서 작업을 하든 똑같은 메모리를 상대로 작업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6.3.3 객체의 참조. 이번에는 객체의 참조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배열의 참조에 대해서 배웠는데요. 배열이 객체이기 때문에 배열 자체가 객체의 참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배우는 객체의 참조나 배열의 참조나 개념은 같습니다. 일단
베이비라는 클래스형이 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이 베이비라는 클래스형을 이용해서 객체를 이와 같이 생성을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B에는 뭐가 들어있을까요? B에는 참조값이 들어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참조값을 이와 같이 복사를 했습니다. 이렇게 복사를 하면 B에 있는 참조값을 X로 복사를 했기 때문에 이것은 참조값 값복사가 됩니다. 그래서 B나 S나 똑같은 참조값을 가지면 같은 메모리로 작업을 하는 것이 됩니다. 6.3.4 매개 변수로서의 배열. 이번에는 매개 변수로 배열을 던져서 사용하는 예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배열을 복사하는 예제입니다. copy array란 메소드를 보시면요, 매개 변수로 원본 배열에 해당하는 배열을 입력받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배열의 참조값이 넘어옵니다. 이 참조값만 있다고는 원본을 그대로 다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새로운 배열을 하나 만듭니다. 새로운 배열을 하나 만들어서 원본 배열에 있는 요소를 복사할 배열에 그대로 복사를 하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새로 만든 배열을 이렇게 리턴하고 있습니다. 이때 원본 배열의 참조값만 있다 그러면 원본을 그대로 다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메서드는 이렇습니다. copy array랑 똑같은 오버로딩 메서드인데요. 원본 배열과 복사할 배열의 참조값을 얻습니다. 참조값만 있으면 그 데이터를 핸들할 수 있죠. 그래서 원본 배열을 복사할 배열에다가 1대1로 그대로 복사하는 예제입니다. 이 메서드를 호출하는 예제를 보시면요, 일단 원본 배열이 있습니다. 원본 배열이 있고 이 원본 배열을 매개 변수로 넣어줍니다. 매개 변수로 넣어주고 copy array를 호출하면 내부에서 새로운 배열을 하나 만들어서 리턴 해주겠죠. 그래서 새로운 배열이 복사된 배열이 하나 나오게 될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복사될 배열도 하나 줘야 되겠죠. 원본 배열 말고 복사될 배열도 줘야 됩니다. 그래서 복사될 배열도 이렇게 만들어서요, copy array란 메서드에 원본과 복사될 배열을 같이 넣어주면은 이 타겟으로 그대로 복사가 될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바로 이 src와 데스티네이션의 배열의 참조값이 넘어오면 그 참조값만 가지고 있다 그러면 모든 데이터를 핸들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6.3.5 다차원 배열.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배열은 1차원 배열이었습니다. 여기서는 다차원 배열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2차원 배열이 나옵니다. 이 2차원 배열을 알고 있으면 차원이 높은 3차원, 4차원 배열은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2차원 배열의 정의를 내린다 그러면은 배열의 배열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릴 수가 있습니다. 왜 2차원 배열이 배열의 배열인가를 알면은 앞으로 다차원 배열을 이해하는데 아주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2차원 배열을 선언하는 방법을 보면요, 이와 같이 int 배열 표시 두 개를 써서 새로운 배열 클래스형을 만듭니다. 그리고 나서 첨자를 두 개를 주고 배열을 생성을 합니다. 이때 만약 3차원 배열이라고 한다 그러면은 이 배열 표시가 3개가 되면 첨자 또한 3개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배열을 만들면 이 배열이 2차원 배열이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따져보아야 되는 것은 이 AR이라는 배열, 2차원 배열의 원소가 몇 개인지를 따져봐야 됩니다. 이 원소를 알면 또 배열의 배열이라는 의미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AR의 원소를 따지면 AR의 원소는 두 개밖에 안 됩니다. 그 두 개 중에 하나가 AR0며 또 하나는 AR1입니다. 이 AR0와 AR1은 1차원 배열입니다. 왜 1차원 배열이냐면요, 여기서 변수 3개가 나옵니다. AR0로 시작하는 변수 3개가 나오는데요, AR00, 01, 02라는 3개의 집합의 1차원 배열이 바로 AR0입니다. 그리고 AR1로 시작하는 변수, 즉 AR10, 11, 12의 3개의 변수의 배열이 바로 AR1입니다. 그래서 AR0와 AR1은 둘 다 1차원 배열이 됩니다. 그래서 AR0의 렌스는 3이 됩니다. 그리고 AR1의 렌스도 3이 됩니다. 그래서 각각 1차원 배열 두 개가 있는 것입니다. 이 1차원 배열 두 개를 묶어서 AR이라고 했기 때문에 AR 자체도 1차원 배열입니다. 근데 왜 2차원 배열이 되냐면요, 1차원 배열 두 개를 묶어서 자기가 배열이 되었기 때문에 이것이 2차원 배열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2차원 배열을 배열의 배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 3차원 배열이면 배열의 배열이 됩니다. 다시 되돌아와서 2차원 배열의 값을 할당하는 방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2차원 배열의 선언과 할당이 분리된 예입니다. 먼저 2차원 배열을 선언했다면 여러분들이 값을 할당할 때는 2차원 배열의 변수를 통해서 값을 하나씩 할당을 해야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또 변수의 선언과 동시에 초기화를 원한다 그러면 이와 같이 2차원 배열을 선언한과 동시에 값을 넣어주면 됩니다. 이때는 이 원소의 묶음이 두 묶음이죠. 그래서 2와 내부 원소 3이기 때문에
2x3의 2차원 배열이 만들어집니다. 이 앞부분 uint 배열 부분 여기에서 생략을 해도 됩니다. 그래서 그 예제를 보시면요. src 같은 경우는 두 묶음으로 해서 원소 3개가 있는 2차원 배열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타르 같은 경우에도 두 묶음을 주고 원소가 3개인 것을 uint를 생략하고 2차원 배열을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2차원 배열을 선언과 초기화하는 방법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면은 src의 원소의 개수는 2개가 되겠죠. 그 다음에 src 제로의 원소의 개수는 하나, 둘, 3개가 되겠죠. 원의 원소의 개수도 하나, 둘, 3개가 됩니다. 그리고 타르의 원소의 개수도 2개가 됩니다. 그리고 타르 제로와 타르 1의 원소의 개수는 3이 되겠죠. 6.3.6 배열의 배열과 참조의 참조. 우리가 배열끼리의 직접 할당을 하기도 하고 객체끼리도 직접 할당을 하기도 합니다. 이때 이것은 똑같은 개념입니다. 왜냐하면 배열이 객체이기 때문에 객체나 배열은 그 원리가 동일합니다. 그래서 배열을 서로 직접 할당하게 되면은 참조과 갑복사가 됩니다. 그리고 객체끼리의 직접 할당도 참조과 갑복사가 됩니다. 그리고 참조의 참조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타합형이란 클래스가 있습니다. 이 타합형이란 클래스에서는 멤버 변수로 참조 변수 스트링 s와 참조 변수 스트링 p가 있습니다. 이 타합형의 클래스를 이용해서 객체를 생성했다고 가정하죠. 그럼 탑t 이퀄은 utab이라고 한다 그러면은 t의 메모리가 이렇게 생성이 될 겁니다. t의 메모리에는 2개의 참조 변수가 들어있을 것입니다. 참조 변수 s와 참조 변수 p가 있습니다. 여기에 메모리를 할당한다고 가정하죠. t의 s에다가 new string hello라고 하고 t의 p에다가 new string high라고 해서 각각 참조 값을 s와 p에 할당했다고 가정하죠. 그러면은 s에 새로운 참조 값이 할당돼서 메모리를 참조하게 될 것입니다. p도 새로운 메모리를 참조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t라는 참조 값에 참조 값이 또 있죠. 그래서 참조의 참조가 되는 것이죠. 이것은 배열의 개념과 아주 유사하게 동작을 합니다.